부자 습관 6화. 매일 부자 되는 습관 만들어 보세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남을 보며 나도 이해 못하는 내 자신을 보면 머릿속을 들여다보고 싶을 때가 많으셨지요? 인간은 늘 머릿속을 들여다보고 싶어 했습니다. 왜냐고요? 세상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기 때문이며 인간 본성에 대한 기존의 통념들을 모두 뒤집었기 때문입니다. 아래 내용을 보시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당신은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좋아하고 존경하기를 바라는 큰 욕구를 갖고 있으며 때론 자신에게 비판적인 경향도 있다. 그리고 다소 성격적 결함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그것들을 상쇄시킬 수 있는 잠재적 능력도 있다. 당신은 성적 조절에 있어서 어느 정도 문제를 드러내기도 하지만 외면적으로는 그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인내심을 가지고 있기에 사람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한다. 가끔 당신은 당신이 옳은 결정을 내렸는지 또는 옳은 것을 했는지에 대해 심각한 의심을 품곤 하지만 어느 정도의 변화와 다양성을 즐기는 성격으로 부속과 규제보다는 자유를 사랑한다. 자신이 독립적인 자유로운 사고를 지닌 사람임을 자랑스러워하는 당신은 납득할 만한 증거가 없는 다른 사람의 말은 받아들이지 않는 편이고 때로는 외향적이고 친절하며 사교적이지만 때로는 내향적이고 경계하며 내성적이다. 당신의 염원들 중 일부는 매우 비현실적인 경향이 있고 안전은 당신의 삶에 있어서 주요한 목표들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한다. 어떻습니까? 본인의 성향과 같으신가요? 인간에 대해 잘 알고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인간관계는 엄청나게 중요하다고 많은 부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인간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오늘 여러가지 실험 결과로 인간은 정직하지도 합리적이지도 이타적이지도 않았음을 알게 되실 겁니다. 인간의 기억은 늘 조작됐으며 편향적이고 이기적이었으며 심지어 잔인하기까지 했습니다. 지식인들이 음모론에 혹하거나 사이비 종교에 빠지고 같은 걸 보고도 서로 다른 증언을 하고 멀쩡한 사람들이 학살에 앞장서는 걸 보면서 우리는 도대체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라는 의문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 머릿속을 들여다본 흥미로운 심리실험 몇 가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간에게는 권위에 복종하는 노예근성이 있다. 독일 사람들을 보면 떠오르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렇게 깔끔하고 현명하고 친절한 사람들이 어떻게 80년 전 나치 학살에 동조하거나 방관할 수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해답은 인간의 뇌에 있습니다. 사실 인간은 명령에 약한 존재입니다. 1961년 예일대 심리학과의 스탠리 밀그랩은 권위에 의한 복종 실험을 했습니다. 실험은 간단했습니다. 사람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 한 그룹은 학생 역할을, 한 그룹은 교사 역할을 시켰습니다. 두 그룹은 서로를 볼 수 있는 방에 들어갔습니다. 교사 역을 맡은 사람들에게는 학생이 주어진 질문에 틀린 답을 말할 때마다 전기 충격을 주라는 지시가 내려갔습니다. 전기 충격기를 누를 때마다 15V에서 시작해 450V까지 올라가도록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학생 역할을 맡은 사람들은 실험의 내용을 알고 있는 배우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전기 충격이 올라갈 때마다 고통스러운 연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교사 역할을 맡은 사람들은 연기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실험 전 연구팀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기 스위치를 못 누르거나 한두 번 눌렀더라도 상대가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면 중단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상대가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실험 주최자가 계속하라고 하였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과정에서 불편해하거나 실험 목적이 무엇인지 의심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밀그램은 사람들이 주저하거나 거부하는 듯한 반응을 보이면 정확히 4번 반복해서 계속하라고 지시하고 계속 거부하면 실험을 중단했는데 이 지시란 것이 특별한 협박이나 설득도 아니고 단순히 계속하십시오. 꼭 실험을 진행해야 합니다. 전기 충격으로는 실험자의 신체에 영구적 손상을 주지 않습니다. 실험을 계속하십시오라고 말하는 정도였는데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결국 지시를 따랐으며 다수의 사람들은 전기 스위치를 계속 눌렀습니다.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지도 않은 실험 주최 측의 명령마저 거부하지 못하는 것이 인간이라는 사실이 밝혀지자 세계는 깜짝 놀랐습니다. 물론 명령을 다 실행하지 않은 30% 정도의 피실험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실험을 영화로도 만들었다고 합니다. 타인의 고통을 헤아릴 줄 모르는 생각의 무능은 말하기의 무능과 행동의 무능을 낳는다. 한나 아렌트. 두 번째, 인간은 선입견에 의해 좌우된다. 인간은 자율적인 의지와 판단에 의해 행동하는 존재일까요? 아닙니다. 인간의 뇌는 더없이 나약합니다. 수없이 착각에 빠지고
외부에 조종하는 대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명한 헬멧 실험이 있습니다. 실험 대상자들에게 헬멧을 쓰면 뇌기능이 활성화되어서 똑똑해진다 는 말을 하고 헬멧을 씌운 다음 숨은 그림 찾기를 시키면 평소보다 2배나 빨리 찾아냈습니다. 반대로 다른 헬멧 실험군에게 헬멧을 쓰면 인지 능력이 저하된다 고 한 다음 같은 작업을 하게 했을 때는 실제로 평소보다 오답률이 높이 나왔습니다. 이처럼 평범한 사람들은 외부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세 번째, 인간은 선택장애를 가진 동물이다. 요즘 영화나 드라마 등의 미디어 콘텐츠를 인터넷을 통해 제공하는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엄청난 콘텐츠의 숲을 헤매다가 결국 아무것도 선택하지 못한 채 화면을 끄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다양하고 풍부한 선택이 주어지면 서비스를 더 많이 즐길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결과가 나온 겁니다. 왜 그럴까요? 취나 IN과 컬럼비아대 교수팀이 이런 실험을 했습니다. 연구팀은 시식 행사장에 잼 판매대 2개를 만들었습니다. 한 판매대에는 24가지의 잼을 진열했고 다른 판매대에는 6가지 종류의 잼을 진열했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더 많은 사람들이 많은 종류의 잼이 전시된 매장에 발을 멈추었습니다. 60대 40 정도의 비율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판매는 어땠을까요? 많은 잼을 전시한 매장의 매출이 당연히 높았을까요? 결과는 반대였습니다. 24종류의 잼을 판매한 매장에서는 발길을 멈춘 사람의 3% 많이 잼을 구매한 반면 6종류의 잼을 판매한 부스에서는 발을 멈춘 사람 중 30%가 잼을 구매했습니다. 인간의 뇌가 처리할 수 있는 정보량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처리할 수 있는 정보량이 늘어날수록 인간은 선택장애를 일으키고 결국 의욕이 꺾이는 것입니다. 네 번째, 인간의 기억은 놀라울 정도로 부정확하다. 인간의 기억은 정확할까요? 우리 대부분은 자신의 기억은 정확하다고 믿고 살고 있습니다. 인간의 기억 오류는 사실 다반사입니다. 인지심리학자이자 인간 기억 전문가 엘리자베스 로프터스 박사의 연구가 있었습니다. 로프터스 박사는 사람들에게 어린 시절의 흥미로운 추억 몇 가지를 말하게 했습니다. 그 말을 메모장에 옮겨 적었습니다. 적을 때 로프터스 박사는 쇼핑몰에 불이 났다는 문장을 추가했습니다. 그러고는 메모장을 나눠주고 읽게 한 다음 다시 어린 시절의 추억을 말하게 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피실험자의 상당수가 쇼핑몰 화제를 자신의 추억처럼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25% 정도의 응답자는 그때 가족들을 다시 못 보는 줄 알았어요라며 상세한 묘사까지 덧붙였습니다. 이런 실험도 흥미로웠습니다. 거리에서 얼굴에 복면을 쓴 남자가 나오는 영화를 보여준 다음 이렇게 물었습니다. 남자의 얼굴에 수염이 있었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그러자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남자의 얼굴에 수염이 있었다고 대답했습니다. 질문 하나의 복면이 수염으로 바뀌는 것이 우리의 기억 장치입니다. 다섯 번째, 인간은 스스로 방관자가 되고 싶어 한다. 인간은 과연 의로움을 추구하는가? 인간은 자신의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남을 구하는 존재일까요? 이런 실험이 있었습니다. 1964년 미국 뉴욕의 한 주택가에서 한 여인이 칼에 찔려 살해되었습니다. 남자는 38명의 주민들이 사건 현장을 내려다보는 앞에서 3번이나 다시 돌아와 여자를 칼로 찔렀습니다. 비명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사건에 충격을 받은 존 달리 교수팀은 심리실험을 실시했습니다. 실험에 참가한 대학생들은 각기 목소리만 들리는 공간에서 서로 방학 생활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물론 이들은 실험의 목적을 몰랐습니다. 대화 도중 한 학생이 다급한 신음소리를 내며 간질발작을 일으켰습니다. 72명의 실험자 중 31%만이 뛰어나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실험 결과를 분석한 연구팀은 목격한 사람이 많을수록 오히려 개인이 느끼는 책임감이 약해지는 방관자 효과라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여섯 번째, 인간의 사랑은 촉각과 시간에 의해 좌우된다. 우리는 낳은 정보다 기른 정이 더 깊다는 말을 자주 합니다. 산부인과에서 아이가 뒤바뀐 상황을 10년이 지난 후에 알았을 때 아이를 다시 바꾸는 부모는 거의 없다는 뉴스를 접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애착이 어떤 기제를 통해 만들어지는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더 나아가 사랑의 본질에 관한 추론이기도 합니다. 상징적인 애착 실험이 있습니다. 갓 태어난 원숭이를 어미에게서 떼어놓습니다. 그런 다음 가짜 어미 원숭이 모형 2개를 우리 안에 넣어줍니다. 하나는 부드러운 천으로 만들었지만 젖이 나오지 않습니다. 다른 하나는 차가운 철사로 만들어졌고 우유가 나오는 장치가 있습니다. 아기 원숭이는 어느 어미를 선택할까요?
아기 원숭이는 우유를 먹을 때만 철사 어미에게 가고 대부분의 시간은 천으로 된 어미에게 붙어 있었습니다. 애정 형성의 촉각과 스킨십이 중요함이 가장 중요하다는 추론이 가능합니다. 나중에 실제 어미가 와도 아기 원숭이는 천으로 만든 어미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천 어미와 보낸 시간이 사랑의 핵심으로 자리 잡은 것입니다. 연구팀은 여기에 한 가지를 더 추가했습니다. 천으로 만든 어미를 움직이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자 아기 원숭이의 집착은 더 강해졌습니다. 사랑은 촉각, 스킨십, 관계 형성 기간 함께 놀아주기 등을 통해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7번째, 인간은 마음이 시키는 일을 할 때 성공한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 뚜렷한 목표를 주장하는 사람이 좋은 성과를 낸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심리실험 결과는 그렇지 않다고 나왔습니다. 예일대 연구팀이 미국 육군사관학교 생도 10,000명을 10여 년에 걸쳐 조사한 결과가 있습니다. 연구팀은 사관 생도들의 육군사관학교 지원 동기를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세월이 지나 어떤 삶을 사는지를 조사했습니다. 대답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됐습니다. 한 그룹은 그냥 군대가 좋아서라는 식으로 내부 동기를 말한 사람이었고, 다른 한 그룹은 국가를 위해, 높은 사람이 되기 위해, 가족을 지키기 위해 등 외부 동기를 말한 사람이었습니다. 결과는 흥미로웠습니다. 내부 동기가 강한 사람들이 외부 동기를 말한 사람보다 장기 복무를 하고 장교가 될 확률이 2배나 됐던 것입니다. 연구팀은 목표와 동기가 많은 사람일수록 오히려 어떤 일을 꾸준히 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아냈습니다. 자기를 정당화한다는 것은 그만큼 자신의 선택에 자신이 없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시작부터 큰 소리치는 사람을 믿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 가지 심리 실험을 통해 인간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셨나요? 이처럼 인간을 조금 더 알고 이해하고 있으면 인생을 살아가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럼 부자가 되기 위해 한 걸음 더 발전할 수 있으니까요. 오늘도 실천하는 하루가 되세요. 오늘 이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그럼 전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DL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